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했다기보다는 여전히 좀 약세 속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.04%니까 거의 제자리에 지금 위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이 XRP 같은 경우가 그래도 1%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0.70달러 선까지 올라섰는데, 그런데 지금 이 XRP가 이 항소 여부를 두고 굉장히 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과연 이 항소 데드라인이 언제까지냐를 두고 말들이 진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,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종합을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이 항소 기일을 두고 왜 전문가들마다 다 말이 다르고 또 정확히 언제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의 생각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그에 앞서서 요 비트코인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, 이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뚫지를 못하고 29개의 초반선을 보이고 있는데,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그래도 기존에 이렇게 좀 상당 기간 이 머물렀던 박스권 영역 요 가격대를 지금 지지대로 삼아서 아직까지는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에 이 FOMC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에도 좀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?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, 그래도 이 XRP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4시간 봉 기준으로 해서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깨는 움직임이 간밤에 또 나왔습니다. 그렇다고 큰 반등은 아니어가지고 지금부터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이 하락 추세선을 좀 깼다라는 것에 이제 반등의 가능성도 좀 보이지 않을까?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항소 리스크에 대한 그런 우려를 좀 안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런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SEC가 2주 내 리플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보시면 오늘 새벽에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, 디지털 자산 전문 미국 변호사 제임스 머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, 그러니까 SEC가 2주 내에 이 리플 소송에 대해 중간 항소를 제기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, 그 이유를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현재 리플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라는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, 또 거기다 이 리플 판결이 바이낸스, 코인베이스, 비트렉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SEC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따라서 SEC는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게리 겐슬러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, 또 거기에다가 지금 이 SEC는 거래소하고 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런 리플 같은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이 되니까, 그것을 취급한 이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이 리플 사건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, 반대 입장인 이 SEC 측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, 그래서 SEC는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 항소 기한을 두고 계속 말이 많으면서, 또 어디에서는 10일이고 또 어디에서는 30일이고 또 어디에서는 2주고, 그러니까 제각기 이 기한을 두고 여러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것을 좀 종합을 해보면, 이 트윗부터 보시면 일단 이 항소 기한을 두고 가장 먼저 언급을 한 것이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인데, 이 제레미 호건이 뭐라고 했냐면, 현재는 이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항소밖에 할 수 없고, 그래서 이 중간 항소를 통제하는 데는 열흘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또 이 존 디튼 변호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C가 토리스 판사에게 중간 항소를 위한 허가를 요청할 예정이라면 10일을 근거로 들어서, 그러니까는 7월 13일에 이 약식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, 그래서 지난주 주말이 23일 열흘이 되는 날이라서 그랬는지 이번 주말, 그러니까 지난 주말을 보아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또 이 트윗을 보시게 되면, 요 폴 그레왈, 그러니까는 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요 CLO인데, 이분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,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 항소 명령의 적절한 기한은 열흘인데,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열흘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
10 court day,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쉽게 이 10영업일이라고 하면서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로부터 이 10영업일은 내일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일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10영업일이라고 했다가, 그래서 그날이 지금 내일인데, 그런데 또 이 기사는 2주 내에 이 SEC가 항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이 변호사인데,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들마저 다 제각기 의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요분의 또 트윗 원문을 찾아보니까 요 트윗인데, 그래서 요 변호사도 참 장문에 이렇게 좀 트윗을 올려놨어요. 그래서 제가 요것을 좀 정리를 해서 또 공유를 했는데,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, 일단 이 변호사가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SEC가 중간 항소를 결정하는 시나리오고,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중간 항소가 아니라 최종 판결 후에 항소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또 두 번째로 꼽았고,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이 크리스 라센과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이 개인 안건은 공판으로 또 넘어간다라고 했어요. 그런데 그것을 SEC가 기각,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지금 이 약식 판결에 대해서 즉각적인 항소를 하는 이 시나리오를 세 번째로 또 꼽았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가 이 합의라고 봤어요.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 네 개의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 바로 이 1번 시나리오인데, 그러면서 이 변호사도 이 항소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변호사는 이 항소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,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항소에 대해 뭐 명확한 데드라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기 이 항소 요청에 대한 특정 기한은 없지만, 근데 할 거면 즉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통상적으로는 30일 이내가 원칙이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 항소 기한을 두고 뭐 정확한 데드라인은 없지만 할 거라면 즉시 해야 하고, 통상적으로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면서, 그래서 이 토레스 판사가 동의를 하면 SEC는 10일 이내에 이 두 번째 법정에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럼 또 이것이 무슨 말이냐,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보여드렸었는데,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지금 상황에서는 중간 항소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항소에도 두 가지 또 절차가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어제 이 코빗의 정센터장님께서 항소 관련해서 또 영상을 올려주셨는데,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 SEC가 항소를 한다면 중간 항소를 해야 되는데, 이때 두 번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항소가 진행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으로 이 SEC가 항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토레스 판사가 항소를 받아들일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, 그래서 승인을 한다라면 두 번째로는 이 2심의 법원, 그러니까 항소 법원도 이 항소를 받아들일지 승인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 SEC가 항소를 하는 것도 최종 두 번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항소 절차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, 이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SEC가 처음 이 항소를 하는데 데드라인이 없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, 그래서 이 SEC가 신청을 하면 이 토레스 판사는 그것을 받아들일지, 그래서 승인을 할지 아니면 거부를 할지 또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되는데,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그마저도 지금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, 그런데 만약 이 토레스 판사가 이 항소를 받아들여서 승인을 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온 건데, 이 토레스 판사가 승인 동의를 하게 되면 이 SEC는 10일 이내에 이 항소 법원에 항소를 또 요청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항소 과정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? 결과적으로는 두 번의 이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, 그 첫 번째는 뭐 정확하게 데드라인 없지만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, 그래서 이 토레스 판사가 승인을 하면 그때 이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항소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요 변호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, 또 코인베이스 법률 책임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이러니까 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제각기 말이 다르니 우리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변호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, 이 기사에는 또 그런 말이 나오진 않지만
여기를 보시면 현 시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또 낮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 이유가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이상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, 이 합의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이 규제를 바라는 와중에 지금의 선례를 남기고 그냥 합의로 끝내기는 어렵다라고 이 변호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을 볼 때 뭐 제각각의 의견이 모두 또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항소 여부를 두고도 서로의 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러니까 진짜 뭐 정확한 항소 일정도 뭐 누가 맞는지 모르는 상황이고, 그리고 진짜 이 SEC가 이 꿍꿍이 속을 갖고 정말 시간을 끌 속셈으로 항소를 결정할런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 SEC가 실익 대비 리스크를 따져본다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, 왜냐면 항소를 가더라도 이 판결을 완전히 뒤집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또 이 입장을 또 들어보면 현재 이 SEC는 뭐 바이낸스, 코인베이스 뭐 이런 거래소하고도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, 그런데 이 리플 판결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,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매틱 세일즈는 증권이 아니라고 했어요. 그렇다면 지금 이 거래소들하고의 소송은 그 판결로 SEC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, 그것을 본다면 이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도 이해가 또 가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각자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도 이렇게 썼지만 결국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 SEC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 최종 결정이 또 드러날 거예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설령 이 항소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그 과정도 이 리플사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. 그럼에도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, 이것도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, 리플의 이 최고 법률 책임자 이 스튜어드 알데로티가 SEC가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, 우리는 법원의 판결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며 항소법원 역시 이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리플사 입장에서도 SEC가 항소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이 항소 리스크도 분명히 또 사라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항소를 두고 뭐 말이 많지만 뭐 대략적인 이 항소 이슈는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, 정말 이 SEC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제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변하는 건 없고,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항소는 노이즈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뭐 항소 이슈로 인해서 뭐 가격도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,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이런 항소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요런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, 뭐 이미 팔라우 정부는 이 리플사하고 협약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또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 팔라우 정부가 이 리플사의 CBDC 플랫폼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진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, 이분이 뭐 제이 헌터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팔라우의 뭐 재무부 뭐 공무원인 것 같은데, 이걸 보면 이제 팔라우에서 보시면 이 파일럿 자원봉사 사용자가,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마트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결제를 하는 이런 영상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트윗도 한번 보시게 되면, 이 팔라우 공화국 대통령과 리플랩스의, 그러니까 리플사의 공식 보도 자료는 7월 27일, 그러니까 내일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이미지를 또 이렇게 또 올리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PSC, 그러니까 이것이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의 약자이고, 그래서 팔라우라고 써 있고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써 있고, 여기 보시면 또 XRP의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리플의 행보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. 앞으로 하나둘씩 이 XRP 레저로 CBDC를 만들고, 또 그 CBDC를 연결하는 브릿지 통화로 XRP가 거래가 된다라면 지금의 XRP는 또 완전히 새롭게 주목을 받을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SEC가 항소를 하네 마네 그러면서 가격이 흔들리고 또 멘탈도 흔들리고 있지만,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소는 노이즈일 뿐입니다. 그리고 이미
이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이 큰 파도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SEC가 항소를 두고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이 리플사가 XRP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을 해내느냐 아니면 못 해내느냐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